자, 오늘부터 제 10장을 읽어드릴 차례인데 이제 54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후회를 없애는 방법은, 후회란 이전에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느끼는 감정이다. 만약 사람이 자신의 잘못에 후회를 느끼고 다음부터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한다면 이것을 뉘우쳤다고 한다. 죄책감과 비슷하거나 꼭 도덕적 또는 법적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만 느끼는 감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일어난 후회를 돌이킬 수는 없다. 그래서 타임머신을 개발했으면 하는지도 모르겠다. 후회를 지우고 싶으니까. 그러나 그 과거로 내가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영화처럼 나의 과거를 볼 수는 없겠지만, 추억의 그 사람을 만날 수는 있겠지만 후회를 없앨 수 있을까?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지금과 다른 새로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전에 보충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모 예능 TV 프로에서 그래 결심했어 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 주인공이 한번 선택한 결정이 되돌릴 때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일종의 프로젝트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은 항상 만약에라는 이미지를 자신에게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그 후회가 어느 정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나도 크게 버린 이후로도 정말 돌이킬 수가 없을 정도라고 판단이 된다면 정말 애초부터 결정을 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안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후회만 안고 살면 후회스러운 인생이라고 소제목에도 기록하고 있네요. 후회를 한다면서 너무 과거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 속에 살면서 과거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경우가 있다. 헤어진 사람이, 떠나간 사람이 후회로 얼룩진 모습을 보면 과연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아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이고, 헤어진 사람은 당신의 파멸을 원하고 있지는 않다. 어떤 사람이 선을 보았는데 그 사람이 외모가 영 아니었어요. 그래서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집안을 알고 보니까 상당한 자산가였던 거예요. 하지만 한 번에 찾던 그 사람은, 아니, 그 상대는 이미 다른 연인과 결혼을 한 직후였고, 뒤늦게 찾아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끝까지 잡으려고 이렇게, 그러니까 온라인상으로 연결을 해서, 야, 이혼하고 나랑 결혼하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람이 많이 접속하는 어느 채팅 사이트에서 직접 눈팅을 해서 감접적으로나마 목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꼭 그런 식이거든요. 저지간 근데 여기서 예전에 모 아이돌 그룹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날 떠났으면 버렸으면 그 사람과 행복해야 하잖아. 그런데 지금 이게 뭐야? 왜 바보같이 울고만 있어? 내가 가지 말랬잖아. 다시 돌아와. 다시 내게로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이전에 설명드렸던 그 상황에서 선본 사람을 빠꾸 마치고 어떤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오히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후회를 하거나 독백을 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아까 노래 가사와 같네요. 나를 떠나갔으면 더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왜 이런 지지를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오히려 야속하기까지 할 것이다. 물론 조금은 자신을 떠나간 사람에게 저주를 내렸지만 그것도 잠시, 결국은 행복을 빌어준다. 착각하지 말라. 떠난 그 사람이 나에게 안 되기를 저주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저주는 스스로가 내리는 저주임을 잊지 말라. 당신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스스로가 양심에서 응징을 내리는 저주이다. 한때 당신을 사랑했었던 사람으로서 살짝 원망을 했지만 그래도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러니 저주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인형의 바늘 꽂고 부적 쓰고 할 돈도 없다. 후회만 안고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만화 학원을 수료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학원 선생님께서 저에게 맞선을 주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대였는데 저는 그때 결혼할 생각은 추후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때 학원장님이 딸이었어요. 그때는 내가 결혼하기에는 형편도 그렇고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그때 지금 여전히 제가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후회가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렇다고 마냥 20대니까 거의 뭐 한 2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까지 후회만으로 남은 인생을 낭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후회는 두고두고 가슴 속에 안고 살라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후회는 가슴에 새기고 살라고 주어진 상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본다. 후회를 하지 않았으면 또 후회할 일을 생기게 만든다. 그래야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할 테니까. 뼈저리게 반성하는 후회는 같은 일로 다시는 후회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후회는 봉사와 희생으로 마음에서 조금씩 희석시킬 수 있다. 텔레비전을 보면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을 다른 분에게 봉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은 많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떠난 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남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대리만족, 자기만족인 것이다. 후회는 다시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 후회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삶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못해서 한이 되고 후회가 된다면 현재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니, 요즘 날도 선선해야 되는데 왜 자꾸 제가 착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읽은 부분인데 이제 60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릴 차례였습니다. 이게 제 11장으로 넘어갔는데 이것도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이네요. 큰 것을 챙겨주는 것도 좋지만 작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거나 부드럽게 말 한마디를 건네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짚어주는 것이 더 좋다. 사람들에게 고쳐야 할 점을 가르쳐주게 되면 그 순간은 듣기는 싫지만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도전 본능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러면서 성취감을 느끼게 된다. 챙겨주는 것도 없는데 원하는 것만 있으면 당연히 내가 더러워서 그만둔다. 그런 반발을 듣게 된다. 이것도 읽어보면 같네요. 그럼 그것도 읽어보고 왜 이래? 네. 제 12장을 읽어줄 차례네요. 고통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엔도르핀이 웃을 때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제 70페이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70페이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 이러세요? 자꾸 왜 이래? 아니. 사랑하면서 수반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해주고 상대방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이기적이고 잘못된 성격까지 거치나고 마음 공부를 하게 해주는 시기가 연애 시기이다. 몸속에 있는 호르몬의 지배로 사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젊어서 호르몬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너무도 강렬해서 어쩌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거의 다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별을 하면서 잃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얻는 것은 나의 마음을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채워가는 것이다.